자, 지난 시간에 바이어싱을 왜 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타가 앰플리파이어, 즉 아날로그로 사용될 때는 정폭기로 사용되는데, 이 정폭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타가 액티브 모드로 동작을 해야 된다. 항상. 따라서 항상 액티브 모드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DC 전압이 필요합니다. 이 DC 전압을 갖다가 우리는 바이어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앞으로 푸는 거는 트랜지스타가 세츄레이션 모드라든지 컷오프 모드로 들어가면 더 이상 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금 바이어싱 하는 것은 트랜지스타가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은 그 값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회로를 푸는 데는 DC 전압에 의해서 항상 트랜지스타는 액티브 모드 동작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왜? 디지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트랜지스타를 아날로그로, 즉 앰플리파이어로 사용하는 거니까. 바이어싱 이름이 있는데 그렇게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바이어싱도 하는구나,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바이어싱 하는 방법을 이와 같은 방법을 강의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전체 가해주는 전압이 VI가 돼요. 즉 DC 성분과 AC 성분이 합해져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트랜지스타가 정폭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DC 성분도 있고 AC 성분도 있는데, 정폭하는 것은 AC 성분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DC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랬다고. 바이어스만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진폭이 얼마나 변했냐, 이것이 정폭률이니까 AC 신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베이스에 흐르는 AC 전류에 의해서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베타배만큼 늘어납니다.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베타배 늘어나서 RC 걸리는 전압도 늘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신호에 의해서 굉장히 적어져.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ACVS가 들어가서 출력의 V0를 만들어내는 건데, 얼마나 많이 정폭을 시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를 만들었냐면 베이스 전류를 만들고, 이 베이스 전류가 콜렉터 전류를 만들고, 이 콜렉터 전류가 출력 전압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하고 최종적으로 얘가 출발을 해서 얘도 가는데, 얘에서 얘로 갈 때 줄어들어. 감소를 했다가 다시 뻥튀기를 하면은 원상복귀밖에 안 된다고. 따라서 VS를 인가할 때 RB가 어느 정도 커져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RS가 아니고 RB죠. RB라는 저항이 달리게 되면은 이 RB라는 저항 때문에 RB가 굉장히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RB는 그러면 짠 걸 달아야 되는데, 짠 거 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 DC 전압이 의해서 베이스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서 얘 트랜지스타가 세츄레이션 모드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DC 입장에서는 RB가 커야 되고 AC 입장에서는 RB가 작아야만 우리가 정폭기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방법으로는 회로를 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 그림으로 옵니다. 일로 오면, 자, 여기에 인가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VCC라는 전압을 갖다가 RB를 통해서 베이스의 전압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에 있는 VCC와 관계없이 VBB라는 DC 전압으로 베이스 전압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VCC를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콜렉터의 전압도 쓰면서 베이스 쪽으로도 DC 전압을 인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RB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VS라는 AC 입장에서 보면 RB라는 게 전혀 무관합니다. 왜? 바로 베이스로 연결돼 버리니까. 그래서 VS의 입장에서는 RB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VCC, DC 전압에 대해서는 RB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RB가 아무리 커도 VS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바이어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CC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숏서킷을 만들게 되면은 VCC에서 RB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가버려요. 그래서 얘가 DC 전압이 인가가 안 됩니다. 모스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요 CC가 있음으로 인해서 DC가 일로 오는 것을 차단해줘요. 넘어오는 것을. 그 대신 AC는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C를 매우 크게 해서 얘 임피던스를 매우 적게 하면은 없는 것처럼 숏서킷으로 보이는 거니까 AC 입장에서는 숏서킷, DC 입장에서는 오픈 서킷으로 만들어주는 요 CC라는 캐패시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CC를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브라킹 캐패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DC 해석을 하는 거니까 해석 자체가 AC는 나중에 5장에서 6장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DC 해석을 할 경우에는 DC에서는 캐패시터가 오픈 서킷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C의 임피던스가 DC에 대해서는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그냥 오픈 서킷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VCC라는 이 DC 전원에 대해서 이 회로를 풀게 되면 CC가 오픈 서킷이니까 이쪽 회로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회로가 이와 같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DC 전류 IB,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C,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C,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BE. 여기는 ON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왜? 이제는 트랜지스터가 무조건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아니면은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이 동작 안 함 이렇게 해가 끝나면 돼요. 자, 그럼 또 가정을 액티브 모드라 가정하고 풀어야 돼. 액티브 모드 동작하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가정하면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VB-ON으로 쓰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 DC 전류는 베타 IB로 쓰겠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타 DC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DC에서는 베타 DC를 쓰는 거니까. 근데 베타 DC나 베타 값이나 베타 F 값이나 다 같은 값이니까 그냥 베타로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입력 루퍼 방식이 어떤 거냐 하면은 입력 루퍼는 항상 베이스와 에미터 단자를 포함하는 루퍼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베이스가 있고 여기가 에미터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포함하려고 하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이쪽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것이 인풋 루퍼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 루퍼는 콜렉터 단자하고 에미터 단자를 포함하는 루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액티브 모드일 때 만들어지는 식 두 개하고 인풋 루퍼 방식하고 출력 루퍼 방식 네 개를 갖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은 인풋 루퍼 방식. 자, 토탈 인가되는 전압은 VCC. RB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VB가 되는 거니까 VCC는 RB 곱하기 RB에 걸리는 전압은 RB에 흐르는 전류가 IB입니다. 그래서 RB 곱하기 IB 플러스 VB에 걸리는 전압은 VBB ON. 따라서 IB는 RB분의 VCC 마이너스 VB ON. 자, 액티브 모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하면은 IB가 양이 되어야 되고 VC가 VC 세츄레이션 전압보다 크면 됩니다. 근데 이 전압을 거의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주냐 하면은 이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더라도 세츄레이션 바로 위에서는 동작하게 만들면 안 돼. 그러면은 조그마한 AC를 가하더라도 금방 세츄레이션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세츄레이션 전압보다는 충분히 커져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AC를 인가하더라도 항상 트랜지스터는 액티브 모드로 동작할 거니까. 그래서 대충 이 값이 뭐 0.2나 0.3V 된다 이 정도처럼만 해도 충분한 게 나오는 값이 대충 2V, 3V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근데 뭐 여기에 0.2냐 0.3냐 그 금방 있으면은 그 값이 문제가 되지만은 그렇게 있어서는 바이어싱이 안 돼요. 그렇게 바이어스 잡으면 큰일 납니다. 왜? 이 위에는 잘 동작을 하는데 밑으로 가면 금방 세츄레이션 가버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부러 잘 안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은 베이스 커런트가 양이 되는 케이스를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VCC가 VB-on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얘는 0.7V 걸리는데 여기에 뭐 0.8V를 가겠어요? 그러면 동작 안 합니다. 이거는 적어도 10V 이 정도 가는 거니까 충분히 얘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VCC는 대략적으로 한 10V 인가되는 거니까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진짜로 뭐 한 0.8V, 0.7V, 뭐 0.5V로 가게 되면 그건 아예 동작을 안 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수가 있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보통의 경우 VCC는 10에서 20V 사이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베타 IB니까 베타 값을 갖고 있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베타의 VCC 마이너스 VB-on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출력 루프 방식을 보면은 토탈 인가되는 전압 VCC는 RC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VC 따라서 VC를 구하면 VCC 마이너스 RC 곱하기 베타 IB니까 RB분의 베타의 VCC 마이너스 VB-on 이것을 체크해 보면은 VC 세츄레이션보다 충분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건하고 이 조건으로부터 액티브 모드 동작하는 걸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C 값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 콜렉터 전류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베이스 전류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베이스와 엠프 사이 걸리는 전압은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4개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래픽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입력 특성에서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B하고 VB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모델링을 했는 거에다가 입력 루프 방식이 얘를 그려. 얘가 얘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VB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먼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라인을 껐습니다. 끄면은 여기에 바이어스 라인이 돼요. 그러니까 입력 루프 방정식을 갖다가 입력 특성에다가 그려놓으면 그것이 바이어스 라인이고, 그것에 만나는 저 교점의 좌표가 실제 흐르는 전류니까 여기에 바로 DC-IB가 같다는 거고, 여기에 VB-on이라는 전압으로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와 엠프 사이 걸리는 전압은 VB-on이 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IB가 된다. 이거는 요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 구하면 돼요. 그건 뭡니까? VB 대신에 VB-on을 넣으면 되니까. 자,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특성으로 갑니다. VC하고 IC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IB일 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IB일 때 출력 특성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것이 콜렉터 전류가 베타 IB인 I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루프 방식 얘를 갖다가 이후에다 그려. 그러면은 VCC라는 값에 RC분의 VCC라는 요 두 점을 짓는 직선이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로드 라인이 돼요. 그래서 요 점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요것이 바로 요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뭐 IC는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 점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요까지가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는 거예요. 요거 이상이 되면 요 점에 가면은 컷오프 영역이 되는 거고요. 요 라인에 겹치게 되면은 세츄레이션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액티브, 요 점에서 요 점까지가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AC라는 신호를 실게 되면은 이 바이어스 라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출력 특성이 위아래로 이렇게 스윙을 해요. 그러면은 동작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점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조금만 올라가면 세츄레이션 모드로 가게 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 조금만 가면 컷오프 영역으로 가버리니까 대충 이 점이 이 액티브 영역의 센터쯤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 많은 크기의 입력을 가하더라도 액티브 모드로 동작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점이 이 액티브 영역의 센터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0.3V라는 전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고 VCC-0.3 해서 2를 나누면 센터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이거 전부 다 우리가 근사적으로 구하는 거니까 0.3조차도 0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내서 여기에 걸리는 이 값이 제로에서 VC 값하고 VC에서 VCC가 여기에 갖게 되는 센터 0에서 VCC 사이가 되도록 동작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걸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RC에 걸리는 전압하고 VC에 걸리는 전압을 1대1로 디바이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바이어싱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모스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B가 1대 2죠. 왜 여기는 1대2를 하고 여기서는 1대2를 합니까? 모스에서는요, 이 영역이 존재를 해요. 오밍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꽤 많이. 그래서 그걸 1로 잡아줘. 그래서 1 빼고, 전체를 3등분해서 1 빼고, 나머지 2등분 갖고 센터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1대1이 돼야 되는데, VDS가 그 오밍 영역도 포함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인 경우에는 1대2가 되도록 동작점을 잡아야 되고, BJ팅인 경우에는 1대1이 되도록 바이어싱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꼭 뭐 그렇게 만들어라는 보장은 없고요. 조금 틀어져도 관계없어요. 여기 만약에 12V, 10V를 가했다. 그 말은 여기가 5V, 5V 그러니까 VC가 5V 되도록 바이어싱 잡아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 5V를 만들어주는 건 누구 때문에 만들어져요? 뭐로 조정해서? RC? RC는 나중에 AC에 영향을 미치니까 RC는 손 못 대요. VC를 조정하는 것은 바로 이 RB로 조정을 합니다.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조절을 해서,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요점이 오도록 하는데 지금 여기에 와 있어. 그럼 베이스 전류를 올려서 출력 특성을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로드라인을 옮길 수도 있는데 로드라인을 옮기려고 그러면은 RC 값을 변경을 해야 돼. RC 값을 변경한다는 것은 AC의 낸주 개인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AC적인 입장에서 개인이 결정이 되면 RC 값도 결정이 돼버려. 그러고 나서 동작점을 변경해야 되는 거니까 베이스 전류를 변경하고, 베이스 전경을 변경하면 이 바이어스 라인이 움직이게 되고요. 따라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게 되고 출력 특성이 변해서 동작점도 따라서 변한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는 거니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